딜러분들은 뭐 다 무사고래. 무사고 아니시 100% 환불. 네. 뭐 이거.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아주 유명한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요, 최근 들어서 중고차 관련해서 엄청난 사건 사고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중고차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또 그 유명하신 준카님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카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랑을 나기자 준카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홍도입니다. 진짜 잘하신다. 인기 비결을 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듬직하고 뭔가 좀 믿음이 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계셔서. 덩치는 큰데 얼굴은 살짝 베이비 페이스. 보스베이비에 나오는 그 애처럼 생겼. 오늘 근데 그렇게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닌데 전에 운동하셨던 거 아니세요? 아, 전혀 없습니다. 말 잘못하면 바로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속 시원히 한번 여러 가지 얘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중고차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자동차 사려고도 하고 팔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팔려는 차는 감가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네네. 사려는 차는 감가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파시려고 하는 차가 어떤 차시죠? 괜찮으시면 제가 이제 좋은 금액에 또 매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 아반떼 N입니다. 아,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경매 어플로 이제 통하셔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신다. 왜요? 왜? 제가 판매하기 좀 자신 있는 차량이 아니네요. 그래요? 아반떼는 아반떼인데 뭔가 설명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아반떼지 않습니까? 그렇지. 오빠 이거 왜 샀어? 그러면 야, 이게 저 페라리 저거보다 오빠께 훨씬 좋은 거야. 사시려고 하는 차량은 어떤 차량이시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이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신차급 차량을 제 입으로 얼마다 라고 말하기 되게 민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죠? 다른 신차급은 그래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금액이 좀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도 많이 나가요. 아, 그러니까 결론을 내세요. 얼마냐고요? 뭐 그냥 신차가랑 별로 다름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차 가격 달라고요? 중고차 값 떨어졌다는 거 다 뻥이.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중고차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하는 한두 종의 차종만 이제 보다 보니까 중고차 값 안 떨어졌네, 떨어져도 뭐 10만 원, 20만 원 떨어졌네 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중고차 값이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는 김한용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카이엔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곽튜브가 여기 온 걸 봤습니다. 아, 네네네. 곽튜브가 여기 왔는데 처음에는 레이 사러 왔다가 결국에 미니 사갖고 가더라고요. 곽 형님 같은 경우에는 레이보다는 이게 좀 낫지 않을까. 그분이 형이요? 네, 곽 형님이 형님이십니다. 카이엔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졌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었나요? 신차가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닙니다. 근데 중고차가 옛날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피가 붙었던 차량이거든요. 신차보다 더 비쌌죠. 네, 프리미엄 피가 붙었던 차량인데 이제 그 프리미엄 피가 좀 사라졌다. 신차 가격이란 얘기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플러스가 좀 있으면 신차값보다도 좀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러면은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 차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국산 중에서도 대형 차량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거요? EQ900이라든지 지금 나오는 K9 말고 그전 K9이라든가 K7, 그랜저 IG 이런 차종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살 수 없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5천만 원 이상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차요? BMW 5 시리즈 G바디 같은 경우에는 4천 미만으로 잘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천만 원대면은 그래도 준수한 5 시리즈 G바디를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뭐 깨알 홍보를 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 괜찮은 정보인데요? 괜찮은 네네네. 정보예요. 네네네. 3천만 원대의 G바디 5 시리즈. 그럼 괜찮지. 잠깐 브롱코. 색깔도 이거 완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얼마에 주십니까, 이런 거는? 이놈 같은 경우에는 2022년식이고요. 아니, 좀 보여주세요. 혼자만 보고 이제 야, 이거 한 500 더 붙여야지 이러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절대 아닙니다. 2022년식에 8,000km 탔고 7,400만 원입니다. 요 금액이 내고 가는 금액인 거예요, 보통? 내고 가는 금액이죠. 그래서 한 400만 원은 그냥 우수리로 딱 떨어질 수 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가져오는 매입 시세 자체가 뿌려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게 못 갖고 옵니다. 그래서 마진의 폭이 좀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고는 조금은 가능하지만 정말 엄청난 내고까지 기대를 하시면은 오셨을 때 좀 실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가는군요. 신차 가격이 잠깐만, 신차 가격이 얼마야? 아니, 신차 가격이 6,900만 원인데 7,400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던 차고 제 차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싼 차를 매입 요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모든 물건의 값은 소비자가 정한다. 저희 사이트라든지 보시게 되면은 차량들이 이렇게 있고 팔린 매물 보면은 팔린 매물의 마지막 날짜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차량이 소비자분들이 보시기에 5천만 원짜리 차량인데 엔카에 7천만 원에 올라와가지고 7천만 원에 팔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차량은 7천만 원짜리 차가 되는 겁니다. 중고차 매매단지라든지 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야, 너 브론코 이거 7,400만 원에 팔아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경제체제에 따라가지고 마지막 팔린 금액에 좀 맞춰서 팔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측정되는 거다 보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더 많은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차들은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게 어쨌든 시장의 원리군요. 자, 그런데 그런 얘기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요즘 중고차가 금리 때문에 쌓이고 그래서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그렇게 맞는 얘기만은 아니군요. 중고차 매매 업자들도 매입을 하고 싶은 차량과 매입을 하기 싫은 차량이 있습니다. 경매 어플이라든지 공매라든지 나온 차량들을 보게 되면은 중고차 딜러들도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연금리 10%에서 한 15% 되는 금리 가지고 이 돈을 빌려서 매입을 해오는 거거든요. 10% 15%면 너무 비싼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중고차 시장이 좀 힘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좀 비싼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수요자층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갖고 오면은 이거를 한 달, 두 달 안에 판매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라는 숫자가 좀 낮아질 것이고 차량을 매입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싼 가격에 판매를 하겠죠. 특히 소비자들이 자기 차를 중고차로 팔 때 그때 더 많이 느끼겠군요. 맞습니다. 그때는 가격을 뭐 야 이렇게까지 후려쳐도 되냐 싶은 정도로 깎였고 근데 정작 현장에 나와보면 그렇게까지 또 체감되진 않고 아니 근데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중고차가 몇만 대가 쌓여있고 되게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정말 어려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대출인데 가격 후려쳐서라도 빨리 넘기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매입한 금액보다 이번에 한 400만 원 정도 싸게 판 차량들도 있고 사실 저는 손해보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긴 한데 한편으로는 나한텐 이득이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차를 사는 게 개꿀입니까? 폭락한 차가 있다면? 그랜저 IG라든지 K7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렌트 차량으로 많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런 장기 렌트 차량이 한 사이클이 4년, 5년, 6년으로 돕니다. 4년짜리들이 많이 풀리면서 한번 꺾였고요. 요번에 금리로 인해 가지고 옵션 좋은 그랜저 IG 같은 경우에 거기서 한번 더 꺾이고요. 그래가지고 그랜저 IG라든가 국산 대형차 중에서도 완전 신형 말고 준신형을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것도 현금 박치기를 하시든가 조금만 할부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면은 개꿀인 차는 아니지만 지금 사도 문제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트가 있습니다. 아반떼라든지 소나타, K5 이런 차종이 대다수예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아반떼 HD부터 아반떼 CL7까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아반떼 N을 제외하고요. 아니 왜 갑자기 아반떼 같은 경우는 큰 감가도 많이 없습니다. 아반떼 AD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한 1100에서 1200 정도 했는데 요즘에도 한 1000만 원 미만 차량들이 거의 없어요. 아반떼를 1000만 원 넘게 주고 산다고요? 아반떼 밸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사고 워커 키로수 괜찮다. 그러면 숨도 안 쉬고 나가버립니다. 네, 요거 가능하나? E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벤츠 신차에서 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프로모션을 엄청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잘못 잡게 되면은 신차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시세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조금 피해야 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희소식이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떨어졌어요. 은행 금리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공포에 떨고 있었던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려왔고 분위기가 좀 꺾이는 분위기에 있죠. 12월 달까지만 해도 연식도 바뀌고 연말에 이제 프로모션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딜러분들이 좀 매입을 많이 안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너도 나도 달라붙어가지고 매입을 엄청 하고 있어가지고 매입이 다시 늘었어요. 8월달 완전 피크 때 보니까 거의 2만 대 가까이 팔렸더라고요. 근데 1월달에 몇 대 팔았냐? 18,000대 정도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고차 뭐 쌩쌩하네요. 중고차 값이 엄청 폭락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파실 때 조금 신중하게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중고차 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막 던지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무서운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오와 전 저게 너무 마음에 들어. 와 니로요? 아니요 포터요. 포터는 보통 후륜구동인데 얘는 사륜구동이어서 오프로드 가는데 정말 손색 없는 그런 자동차고. 근데 이런 건 뭐예요? 이렇게 KB 진단 붙어 있는 거? KB 진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판매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많이 찍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사고 확인이라고? 여기 딱 보면 여기 찌그러져 있는데 이미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그냥 사건차다. 사고까지는 아니고 그건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다. 에피소드가 좀 있었던 차량이구나. 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무사고인 거예요? 아니 이 딜러분들은 뭐 다 무사고래. 범퍼 교체 사고입니까 무사고입니까? 중고차 특성상 성능기록부에는 무사고라고 표기. 그럼 유리창 깨졌어. 무사고라고 표기됩니다. 휠 교체. 휠교체도 이제 무사고라고 표기가 뭐야 됩니다. 다 무사고래. 제가 정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양 휀다라든지 이제 문짝 교환 같이 그냥 뼈대랑 이어지지 않은 외판 교환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무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문짝을 교체했는데 무사고야? 굽넷 교체도 무사고입니다. 야이씨 그러면 저도 굽넷을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화색이 돌아. 네, 어떤 경우에 좀 유사고라고 표현이 되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저쪽 끝에 보시면 사이드 멤버라고 합니다. 엔진 쪽까지 범퍼를 사고가 났을 때 밀리지 않게 받아주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척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게 조금 용접 흔적이라든지 뭐 손댄 흔적 조금이라도 있다. 그때부터 이제 유사고로 들어갑니다. 사이드 패널, 휠하우스는 당연히 유사고고요. 그리고 여기 라디에이터 서포트. 라디오 서포트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교체가 되는 애도 있고 프레임으로 있는 애도 있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필러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렇고 이제 뒤 휀다. 여기 뒤 팬더 먹으면 유사고다. 여기 먹으면 유사고예요? 요번에 정 PD가 EV6 여기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사고죠. 네, 맞습니다. 아 뭐야? 도장면을 찍어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판금도색 표기가 돼가지고 이제 유사고로 보시면 되고, 붙일 정도 살짝 이렇게 할 정도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또 무사고라고.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네.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트렁크라든지 뒷범퍼라든지 교환이 돼도 무사고라고 표현되지만, 여기가 이제 백판넬입니다. 백판넬 쪽인데 이제 실링이 아직 살아있죠. 이런 경우에는 무사고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구조상 백판넬이 트렁크보다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렁크 교환인데 간혹 가다가 백판넬은 교환이라든지 판금 표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딜러한테 가서 말을 할 때, 아 이게 백판넬이라든지 무사고 진짜 아니냐, 그거를 계약서에 적어줘라. 그 부분 조금 알고 가시면은 중고차 거래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100% 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약서만 잘 쓰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알려주신 내용이라든지 고지해준 내용과 좀 다를 시 100% 환불이라는 그런 특약사항에다 적어두면은 관인 계약서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들이거든요. 무사고 아니 시 100% 환불. 중고차 거래든 부동산 거래든 계약서 적을 때 그렇게 꼼꼼하게 적으시면은 사기당하실 일이 없으실 거다. 중고차도 보증이 좀 1개월에 2,000km까지 이제 보증이 됩니다. 엔진이랑 미션 한해가지고 성능 보증 보험이 되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떤 딜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엔진인데 이 보증에서는 엔진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소모품이다, 말이 안 통한다. 그럼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 저 중가TV 채널 운영하고 나능 들어갑니다, 이번 건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맞거든요. 이게 중고차 딜러하고 이걸 사는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이거를 대신 돈을 내주는 게 보험사기 때문에 이 중고차 딜러가 나하고 한편이 돼서 보험사랑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많이 해주는 딜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딜러들도 되게 이제 많은 게,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또 언성 높여야 되지, 감정 소모해야 되지. 좋은 딜러를 만나시게 되면은 이 성능보험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중간에서 많이 싸워줍니다. 저뿐만 아니고 그런 딜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야,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워갑니다. 아, 사기 안 당하는 법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중고차 요즘 삼자 사기라는 게 있어요. 삼자 사기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보배드림이라든지 그런 데서 제가 올라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고가의 리스 차량들을 판매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 중고차 매입 시세가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네. 중고차 매매업자한테 판매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리스 승계자를 좀 구해줘라 라고 접근을 많이 해서 사기를 당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딜러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무리에서는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있지 않습니까? 리스 승계를 원하시는 분들을 다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예요. 모집을 해가지고 차를 전시를 해둔 다음에, 손님 입장에서는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자기 차가 안 팔리면 되게 조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인 렌트로 돌려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악질 딜러들도 좀 있고요. 안 팔리는 동안에 렌트를 돌린다고요? 렌트를 막 돌리는 그런 정신나간 이상한 좀 딜러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허위 매물까지는 아니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거를 올려놓은 다음에 손님을 막 다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오전에 보신 손님이 지금 이 차 사신다고 하는데 계약금 조금만 넣어주시면은 제가 차 잡아드릴 수가 있으니까 계약금 좀 넣어주세요 했을 때, 그런 경우도 중고차를 사러 왔을 때 당연히 있습니다. 빨리 먼저 계약금 넣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근데 그 계약금을 넣는 게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개인 계좌로 이거를 다급함을 이용해서 받는 거죠. 사람의 욕심을 좀 이용한 그런 사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자 사기를 좀 안 당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시세보다 너무나도 저렴한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셔라. 그리고 이 판매 기간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성능기록부상에 성능을 언제 봤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날짜를 본 다음에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안 팔린 차량이다 라고 하면은 이 딜러가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다급해가지고 판매하려는 그런 수법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좀 오래된 차량이다 그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하고, 내가 이 차를 지금 사는 게 맞는 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무조건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로 보셔라.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도 법인 도장이 확실하게 찍혀 있는지 안 찍혀 있는지 두 가지, 법인 계좌 확인, 네. 그다음에 법인 도장 확인. 이게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차가 언제 여기 시장에 나왔는지 성능 기록부를 꼭 확인하셔라. 한 3달 됐는데 갑자기 오늘 손님이 막 찾고 있어요, 막 빨리 계약금 넣으셔야 돼요, 이런 거, 아니 3달이나 안 팔렸는데 갑자기 무슨 손님이 어서 갑자기 나타나, 그럴 리 없으니까 성능 기록부 오래된 거는 그만큼 이렇게 안 팔릴 수 있는 차다라는 걸 생각하고 여유 있게 딜에 나서는 게 좋겠다라는 거네요. 근데 너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막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삼자 사기를 좀 안 당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그래요? 거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 두 가지, 법인 계좌 확인, 그 다음에 법인 도장 확인, 두 가지만 주의하셔도 삼자 사기 당할 일은 없으실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앞에 물건 딱 있고 정말 이거 너 놓칠 것 같아 이러면 사람이 그냥 이성을 잃고 그냥 닥치고 내 돈 가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 법인 계좌다 개인 계좌다 이걸 어떻게 구별해요? 개인 계좌는 뭐 안흥도, 김한용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법인 도장의 이름이랑 법인 계좌의 이름이랑 맞는지 두 가지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추천해 주시고 싶은 매물 한 개만 좀 보여주세요. 한두 개만. 여러분이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회의도 막 해야 되고 누굴 촬영 간다, 어떤 걸 촬영 간다 했을 때 이제 콘티도 짜야 되고 뭐 회의도 엄청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카니발 같은 거 너무 좋은데? 색깔도 너무 예쁜데? 그래서 얼마에 나왔습니까? 지금 이 차량이 3,7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1년식에 10,000km밖에 안 탔고 등급이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검정색이라든지 흰색이 많을 때 당연히 뭐 검정색이라든지 흰색이 좀 문의가 많고 판매가 잘 되겠지만 오히려 이런 색이 좀 지나가니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좋은데요? 얼마 주신다고 했죠? 3,750에 거래하는데 오늘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3,650만 원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벤츠도 옛날 거고 아래 보니까 지금 담배꽁초도 여기 담배꽁초 바닥에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는 이제 연초가 아니고 전자담배기 때문에 전혀 이제 담배 냄새가 안 나실 것이고 얘는 이제 DIY를 떼면 됩니까? 떼가지고 이제 바꿔가는 컨텐츠도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BG 반사돼서 깎아가시려고 지금 세 분이서 총 공격을 하시는데 괜찮긴 한데 저기 있는 저 회색차 뭐지? 회색차 푸조 3008입니다. 괜찮은데? 푸조 3008 괜찮으시다고요? 정말 저희 이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아주 좋아할 만한 저희 손님이십니다. 남들이 안 찾는 차량을 찾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거 3열도 있는 거잖아요. 3열이 없다. 3열이 없다. 아까 전에 하이브리드 말씀하셨는데 이런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모나지 않았어요. 질리지가 않고 디자인 자체가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량 이런 차량들이 조금 감가가 안 되는 차량이 아니지 않을까. 20년식 18,000밖에 안 탔고요. 2,6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18년에 등록이 되긴 했는데 19년형입니다. 82,000km 탔고 얘는 금액이 2,070만 원입니다. 얘는 괜찮다. 푸조는 괜찮네요. 지금 준카님을 모시고서 너무 많은 지금 얘기를 하고 참 죄송스럽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중고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여쭤보고 그럴게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가능하세요? 네네. 네. 새벽 5시 이후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사람을 남기자 중카TV 아름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중고차 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큰일 났다는 얘기도 해요. 현대차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논아 먹기는 하겠죠. 장사를 하게 되면은 100명의 손님이 있을 때 100명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100분의 고객을 모두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불만이 나왔을 때 그런 불만을 내가 좀 보완하고 변화의 흐름에 맞는 그런 사업성을 좀 보여주면은 현대차가 들어오더라도 분명히 밥벌이는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잘하시니까. 사실 현대차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렇게 기존 상사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둘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현대차가 지금 저렴하게 팔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방향성 같은 걸 만들어주고 폭락하는 가격들 캡을 씌워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해주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서비스의 질이 전체적으로 상향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